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선거법을 위반한 권영진 대구시장이 다시 재판을 받습니다. 검찰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1심에서는 벌금 150만 원 구형과 90만 원 선고로 검찰과 법원 모두 면죄부를 줬다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윤태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권영진 대구시장 재판 1심 판결이 나온 지 닷새 만에 검찰이 항소장을 냈습니다. 1심 재판부가 선고한 벌금 90만 원은 애초 구형한 벌금 150만 원에 못 미치고 대구시장으로 두 차례나 선거법을 위반해 상급심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벌금 90만 원에 항소할 거면 벌금 150만 원을 구형한 검찰 판단이 애초에 잘못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옵니다. 타겟돼가지고 그 단체들한테 계속 그냥 압력받을 건데 그거보다는 법원한테 공을 떠넘기는 게 제일 맞지. 1심 재판부도 솜방망이 처벌 논란을 피할 수 없습니다. 권영진 시장이 말하는 건 사실 핑계거리고 거기에 재판부가 동조했다는 게 명확하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동안의 판례와 시민의 상식에서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판결을 하도록. 2심 재판부가 이런 배경과 여론을 모를 리 없어 부담도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2심 재판은 선거 사건을 전담하는 대구 고등법원 제1형사부가 맡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구 고등법원의 2심 재판 결과가 사실상 최종심입니다. 권영진 대구시장이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이제 대구 고등법원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대구 지역 시민단체가 성명을 내고 권영진 대구시장에 대한 검찰 항소가 엄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법정에 선 권 시장에게 온정적인 구형을 해 면죄부 판결이 나왔다며 이번엔 면피용 항소가 되지 않도록 엄중히 임하라고 검찰에 촉구했습니다. 대구 지역 수능 수험생 가채점 점수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정시보다는 수시에 승부를 건다는 수험생이 늘었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 진학지도협의회가 수능시험을 친 고3 재학생 18,900여 명의 가채점 결과를 분석했습니다. 국어는 지난해보다 9.52점 떨어졌습니다. 수학가 4.4, 수학나 4, 영어는 5.12점이 낮습니다. 절대평가인 영어는 1등급이 지난해 9%에서 올해는 5.7%로 줄어 변별력이 높아졌습니다. 수시 모집 당락의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시 최장력 기준에 큰 역할을 하는 영어 과목이 어렵게 출제됨에 따라서 수시 최장력을 못 맞춰서 떨어지는 학생들이 많이 나올 걸로 예상되어집니다. 상위권은 원점수가 지난해보다 5점, 중상위권은 10에서 12점 정도 떨어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 때문에 논술, 면접 같은 수시 대학별 고사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늘고 있습니다. 원래는 정시 점수 맞춰서 대학 진학할 생각이었는데 생각보다 그 점수가 안 나와가지고 수시에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수생 강세 현상도 많이 약해졌습니다. 재수생 강세 현상도 예전 수능에 비해 많이 약해진 걸로 보이는데 이는 수능이 역대 이래 너무 어렵게 출제되어 재수생과 재학생의 차이가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입시 전문가들은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폭넓게 지원 방법을 검토하라고 조언합니다. 같은 대학이라도 모집 단위별로 영역별 반영 비율이 다른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자신에게 유리한 영역별 성적 조합을 찾아야 합격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유치원 입학 절차가 시작됐는데 사립유치원 파동으로 시스템이 바뀌면서 길게 줄을 서야 하는 학부모 불편이 줄어들었습니다. 일부 유치원은 문을 닫겠다고 하는데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보도에 박재영 기자입니다. 예전에는 텐트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유치원 입학자 추첨 순서를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한 군데는 저희 엄마가 가고 한 군데는 제가 가고 한 군데 언니가 가고 이런 식으로 같은 날 추첨을 하니까 앞으로 이런 모습은 줄어듭니다. 교육당국이 입학과 추첨, 등록을 온라인으로 하는 시스템 처음 학교로를 도입했습니다. 과열 경쟁에 따른 불편함을 줄이고
입학 절차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처음 도입된 지난해는 대구 1곳, 경북 5곳 유치원만이 참여했습니다. 올해는 대폭 늘었습니다. 대구는 사립유치원 256개 가운데 158개, 62%가 동참했습니다. 경북은 유치원 238개 가운데 66개, 27%만이 참여해 전국에서 꼴찌입니다. 문화수가 많이 안 차는 것도 있습니다, 사실은. 차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공개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가지고 계신다. 내년에는 조례를 만들어 온라인 시스템을 정착시킵니다. 처음 학교로를 통한 원화 모집은 오는 21일부터 6일간 인터넷에서 이루어집니다. 문제는 문을 닫겠다는 일부 유치원입니다. 사립유치원 비리 사태 이후 폐원을 검토하거나 신청한 유치원은 대구 5곳, 경북 2곳입니다. 사유대사를 인정을 안 하니까요. 자격지 상법 때문에 대선에는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는데 시도 교육청은 쉽게 문을 닫지 못하게 할 방침입니다. 우선 학부모 동의가 필수인 폐원 신청서 같은 절차를 강화하고 학부모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게 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네, 대구의 교육계는 이 사립유치원 문제부터 중학교는 의무 급식, 고등학교는 성적 관리까지 현안이 잔뜩 쌓여 있습니다. 이 자리에 대구시 교육청 이갑 교육국장 나오셨는데요. 대구의 교육 현안 몇 가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앞서 보도에서 봤듯이 그 유치원 처음 학교로 동참이 늘었는데요. 좀 학부모들이 직접 체감하는 게 많이 달라졌을까요? 네, 지금까지 그 유치원 입학 과정을 보면 학부모들이 그 부담스러웠던 것이 무엇이냐 하면 입학 과정에서 긴 줄을 서야 된다든지 네. 또는 우리 자녀를 보낼 유치원의 경쟁률이 어떨지 이런 것이 궁금했을 텐데 네. 이 프로그램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네, 뭐 긍정적인 그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앞서 뭐 보도에 나왔습니다만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에 지금 5곳이 폐원 신청을 대구에서 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여기 교육청에서는 이러한 유치원을 문을 닫게 할 건지 아니면 여기에 뭐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그 부분도 굉장히 궁금해할 것 같은데요. 유치원을 정상 운영하는 게 저희들의 목표겠죠. 해서 유치원이 폐원 신청한 동기를 저희들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현재 유치원 공급 과잉 상태에 있어서 유치원을 경영하는 분들도 거기에 대해 걱정이 많습니다. 해서 앞으로의 경영 상황이 악화될 것을 우려해서 폐원을 하겠다는 유치원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않고 현재의 어떤 그 정부의 방침에 반발한다든지 이런 유치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먼저 설득을 해보고 가급적 정상 운영에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경우에 폐원을 막을 수도 있는 겁니까? 폐원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네. 첫째 그 3분의 2의 부모가 동의를 해야 되고 유치원 운영위원회도 통과해야 되고 그리고 그 학생들을 어떻게 분산 배치할 것인지에 대한 답을 유치원이 제시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또 의무급식 문제를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달성군이 내년에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다면은 달성군을 제외한 대구 나머지 7개 시군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중학교 무상급식을 하지 않는 곳으로 남게 됩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우리도 이제 무상급식이 대세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여기에 적극 동참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구시와 내년부터 중학교 1학년부터 연차적으로 무상급식을 확대하기로 서면 합의를 했고 그 예산을 현재 2019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대구시 의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그 전면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아직도 그 회기 말까지 시간이 있기 때문에 대구시와 의회 3자가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그러면 중학교 전체가 무상급식도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학교 성적 관리 문제 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숙명여고 사태로 학교 성적 관리에 대한 불신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모인 교사와 학생이 같은 학교 다니는 것을 제외하는 상피제에 대한 그런 그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대구에서의 현황은 어떻고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예, 숙명여고에서 있어서 안 될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우리도 현황을 조사해 보니까 고등학교 28명의 학생이 부모님과 함께 학교에 재학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서 우리는 그동안 공립학교에 대해서는 교사들이 정보를 할 때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가지 않도록 조치를 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텐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정보하는 교사와 입학하는 시점이 동일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그 정보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현재 그걸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을까를 궁리하고 있고요.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그것을 권고를 하고 있고 일단은 그리고 지금까지도 평가와 관련해서는
어떤 경우에도 부모가 개입할 수 없도록 제도 정치를 갖추고 네.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이 자기가 원하는 학교를 지원할 수 있는 헌법적인 기본적 자유도 있기 때문에 네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좋은 제도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구은행 이사회가 지주 쪽에서 만든 지배구조 개선안을 받아들였습니다. 투명한 경영을 위해서 은행장 뽑는 방식을 새로 정한 건데 세부적인 내용에서는 아직 생각이 같지 않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DGB 대구은행이 임시 이사회를 열고 지주 측이 제시한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습니다. 개선안을 두고 지주 측과 갈등을 빚은 지 2달 만입니다. 김진탁 대구은행 사회이사는 취재진과 통화에서 개선안이 법상 문제가 많지만 은행 안팎에서 은행장 공백 상태를 우려해 지주 측 개선안을 의결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로써 DGB 금융지주 자회사인 하이투자증권, DGB생명, 대구은행 모두 지배구조 규정을 바꿨습니다. 하지만 세부 규정을 두고 DGB 금융지주와 은행 사이 갈등은 여전합니다. 은행 측은 은행 사회이사들이 은행장 후보를 추천할 수 있도록 요구했습니다. 은행장을 뽑을 때 금융회사 경력을 얼마나 볼지도 지주와 은행 쪽 생각이 다릅니다. 저희가 확인해 본 바로는 지금 지주 이사님들도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협의한 부분이 없었고 회장님하고 긴급 회의하고 회장님이 이건 아닌 것 같다 해서 굉장히 지주 측은 은행장 선임을 두고 은행 측과 상의하겠지만 지배구조 개선안 취지를 살리겠다는 태도여서 둘 사이 갈등은 쉽게 좁혀지기 어려워 보입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대구은행은 2년 동안의 공사를 마치고 수성동 제1본점에서 업무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업 고객용 회의실이 새로 생겼고 지하엔 대구은행 역사와 경제금융 교육이 가능한 금융박물관이 생겼습니다. 대구은행은 수성동 제1본점, DGB금융지주는 칠성동 제2본점을 사용하면서 은행과 지주 공간이 분리됐습니다. 대구 환경운동연합과 대구경실련은 열병합 발전소가 내뿜는 연간 4,300톤의 대기오염 물질이 바람을 타고 대구 전역으로 퍼질 수 있다며 시의회가 열병합 발전소 문제 해결에 나서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대구시가 열병합 발전소 사업을 추진하면서 시민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정보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대구시 의회가 나서서 열병합 발전소 문제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하라고 촉구했습니다. 4년 넘게 이주 대책을 요구하면서 월성원전 앞에서 천막 농성을 벌인 경주시 양남면 나일이 주민들이 오늘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릴레이 1인 시위에 들어갔습니다. 주민들은 잇따른 삼중수소 검출과 갑상선암 발병 등의 원인이 마을 근처 핵발전소라는 점을 강조하고 핵발전소 제한구역 주민들의 이주 비용도 당초 정부가 발표한 8조 원보다 적은 1조 원이면 충분하다며 이주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초등학생이 고층 아파트 밖으로 벽돌을 던져서 주차장에 있던 승용차가 부서졌습니다. 어제 오후 2시 40분쯤 달성군 화원읍 명곡리 한 고층 아파트 20층에서 초등학교 2학년 어린이가 아래로 벽돌을 던졌습니다. 벽돌은 주차된 승용차에 떨어져 보닛이 파손됐습니다. 경상북도는 전국적으로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 감염증 입원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며 예방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는 영유아에게 폐렴이나 기관지염을 일으키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10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주로 발생합니다.